이번 영상에서는 팝업 창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팝업 창 에디터로 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관리자에서 모양, 테마 편집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메인에서 사이트 편집 여기에서 에디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메인 페이지에서 사이트 편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웹사이트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페이지를 유지한 채로 에디터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에디터를 새 창으로 열어서 편집하고 저장하고 확인하고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에디터 메인 화면으로 접속을 했는데 상단을 보시면 블로그 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오셨다면 제대로 들어오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문서 모드 보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페이지가 어떤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마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팝업 창은 헤더 혹은 커먼 이 두 개의 템플릿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헤더 혹은 커먼 이 템플릿을 열어보시면 내부에 패널, 팝업, 사이트맵 이런 식으로 내부에도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팝업이라는 템플릿을 클릭해서 이 부분에 있는 편집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팝업 창의 템플릿 파트를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화면 오른쪽에 저장 버튼 바로 왼쪽에 있는 설정 이 부분도 항상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팝업 창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선 신경을 쓰지 마시고 팝업 창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팝업 블록 이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팝업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팝업의 외곽을 결정하는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팝업을 쓰지 않으시려면 비활성화, 사용하신다면 활성화, 그리고 팝업의 고유 코드는 이 팝업 창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런 경우에 팝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고유 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자동 생성을 누르면 팝업의 고유 코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설정은 화면에 고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크롤할 때 같이 따라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화면 순서는 화면의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인덱스 수준이 있는데 그 높이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99,999로 설정했는데 모든 요소보다 가장 전면부에 배치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수정하셔도 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출 효과, 팝업 창이 어떤 효과로 노출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페이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을 설정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딜레이는 화면이 모두 로드된 다음에 팝업 창이 언제 뜰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3000이라고 적으면 3000ms 이후에 팝업 창이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모두 화면에 보여지고 3초가 지난 후에 팝업 창을 띄워라. 이런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팝업 창을 닫는 기간, 보통은 1일로 설정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3일, 뭐 일주일, 영원히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일간이라는 건 오늘 하루 그만 보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한 시간으로부터 하루 동안 팝업 창이 뜨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크기는 팝업 창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500에서 600 사이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팝업 창 위치는 팝업 창이 뜨는 위치를 강제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보다 정가운데 노출이라는 옵션을 켜두시면 이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도 팝업 창이 정가운데 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 그림자 설정 이 부분은 팝업 창 뒷 배경에 깔리는 어두운 안막의 투명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높이면 팝업 창만 보이고 뒷부분은 완전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이제 팝업 블록의 내부 블록들을 살펴볼 텐데요. 팝업 블록의 요소를 열면 팝업 컨트롤, 팝업 컨텐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에 팝업 컨트롤 이 부분은 전체가
클릭했을 때 닫히는 역할을 하고요. 이 내부에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그건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의 영역 전체는 클릭했을 때 팝업이 닫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팝업 컨텐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키 매칭이라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저희 테마를 구입하신 분들은 슬라이더 키 매칭이라는 부분이 없겠지만 최근에 저희 테마를 구입하신 분들은 슬라이더 키 매칭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오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 내부에 있는 슬라이더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고 각 번호에 있는 슬라이더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쉽게 편집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6번을 클릭하고 삭제. 만약에 더 필요하신 팝업창에 컨텐츠가 있다면 원하는 레이아웃에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팝업창의 페이지를 하나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팝업창의 설정을 보시면 이 슬라이더 부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에 이런 슬라이드 코드가 있을 텐데 이 코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세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슬라이더 키 매칭이라는 부분, 이 부분과 연동을 하는데 이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마 소개의 슬라이더 타겟 버튼,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테마 소개를 눌렀을 때 어떤 슬라이더로 갈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슬라이더 키를 넣고 몇 번 슬라이더로 갈 것이냐. 0번은 첫 번째로 가는 거고요. 1번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하단부에 버튼이 6개 있는데 각 버튼을 슬라이더와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타겟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 아래 두 개 디자인이 다른 게 보이실 텐데요. 위에 건 현재 슬라이드가 되지 않았을 때 평소의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슬라이더와 슬라이더 키 매칭이 맞았을 때 활성화됐을 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그게 올바르게 작동하는 걸 확인하셨으면 모두 복사해서 6개, 8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PC에서는 모르겠지만 모바일이 되면 팝업창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좌우에 여백을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팝업 컨텐츠를 클릭한 상태에서 스타일을 누르면 모바일이 되었을 때 최소한 여백을 좌, 우, 하단 이 부분에 여백을 줘서 팝업창이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게 그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꽉 차도록 하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바일에서도 팝업창이 꽉 차게 보일 거예요. 권장하진 않지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팝업창을 실수로 혹은 구매하셨을 당시의 모습으로 돌리고 싶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뭐 오류를 냈거나 아니면 팝업창을 모르고 삭제하셨거나 그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에 템플릿 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팝업이라는 블럭이 보이시면 오른쪽에 이걸 액션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액션 클릭하시면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모든 사용자 정의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말은 되게 무서운데 실제로 팝업 창에 있는 이 템플릿 파트만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초기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이 삭제되고 저희가 판매했을 당시 공장 출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은 초보자인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